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박노자 선생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자 선생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교수이고요. 원래 한국인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 인물입니다. 고대여 학생의 동물농장 탈출이라는 글인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고려대학교라고 한다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겠지만 몇 년 전에 이 고대를 다니던 여학생이 자퇴를 스스로 선언을 하고 이 동물농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보면서 박노자 선생이 자신의 블로그 글방에 남긴 글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글은 아니어서 가져오는 것이 좀 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의 사고력을 돕는 데 쓰인다면 기꺼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앞부분 일부 좀 생략을 했고요. 일부인데요. 일상과 질적으로 다른 사건 하나에 최근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바로 고려대 여학생이 영혼이 없어진 대학을 자퇴 내지 거부하기로 한 일이었다. 이 결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단순히 기업화되어가는 대학의 타락과 이 타락을 부추기는 기업형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인간이 왜 사는가? 우리가 인생들에 부여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문제다. 자,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굉장히 정해진 성공의 길, 정해진 길들을 가는 뭐랄까 좋은 방향, 좋은 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 정해진 길들이 좋은 길들이라고 믿는 거죠. 고려대학교 정도 되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학교 그보다 좀 사회적으로 가치평가가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대학에 만약에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한 학생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어렵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은 뭔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많은 비판적인 시선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박노자 선생이 보는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학원이 돼버린 대학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한다. 취업이란 무엇인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의 무산자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수단 소유자들에게 파는 방법, 즉 생존의 방법이다. 그렇죠. 취업은 분명히 생존의 방법입니다. 동물이면 단순한 생존 이상을 구하지 않겠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에게 생존 이상의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데 있다. 만족스러운 인생의 필수 조건은 생존이겠지만 충분 조건은 자아실현, 즉 자기만의 꿈을 가꾸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꿈이든 모든 이들에게 소리를 통해 기쁨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이든 무슨 일을 해도 늘 여유를 두고 역사책을 읽는 인문학 애호가가 되려는 꿈이든 꿈이 없는 인생은 곧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 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어느 정도 복지국가의 기틀이 잡힌 사회에서는 대학이란 꿈을 찾으러 오는 곳으로 인식된다. 4년 전에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의 중국학 전공학생 150명에게 물어본 결과 전공을 선택했을 때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나 취업 가능성을 생각한 이는 3, 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머지는 그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중국과의 만남을 원해서 왔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공부관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그렇죠. 실제로 대학의 도서관은 취업 준비소 같은 데가 되어 있지요.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와 자신의 취업 공부에 매진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선생님 친구들이 좋은 직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술 먹다가 합니다. 회사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의 미래가 너무 눈앞에 보인다는 거지요. 눈앞에 있는 직장 상사가 곧 자기의 미래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직장 상사의 안 좋은 모습까지도 자기의 미래일 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 했었고 어느 순간 그 꿈을 버리고 현실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어쩌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회성인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선택은 그 친구에게 행복한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술자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할 뿐 다시 또 현실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고대 여학생의 선택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미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는 홍대 앞에 작은 카페를 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사회복지사를 꿈꾸어도 사회복지사의 59%가 비정규직으로 고생한다는 현실 앞에서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등록금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없지 않을까 겁이 나고 개인 레슨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음악인 취업시장이 포화 상태로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한 음악인이 되려는 꿈을 애당초 접고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에 정신없어 입문서를 읽는 걸 사치라고 여기게 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지금 박노자 선생은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된 것이 아닌가. 그 결핍을 저 고대 여학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은 언제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결핍을 먼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결핍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우린 지금 무언가 놓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사회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시장의 지배하에 사는 이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영원히 불안해서 꿈까지 생각할 심적인 여유가 생길 리 없다. 그저 빵을 위해 앞만 보고 계속 달려야 할 뿐이다. 기업형 국가, 기업형 대학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꿈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 단순 생존을 위해 악전고투해야 하는 동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동물농장이 된 대학을 탈출해 인간으로서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것은 이번 대학 거부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는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사회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의 본 면목을 되찾기 힘든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아무래도 개인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어조가 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여러분들이